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RN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주요 재정비 구역에서 왜 49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5층으로 추진되던 재건축 단지가 49층으로 상향 조정하는가 하면 잠실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69층으로 추진하다가 오히려 49층으로 낮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잠실 우성 4차도 지난해부터 32층에서 49층으로 층수 상향을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개포주공 6단지 7단지와 반포주공 1, 2, 4주구는 반대로 49층에서 35층으로 변경을 추진하는가 하면 한강변인 성수 전략구역 2구역은 전체 조합원 76.5%가 초고층을 선택해 65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약 3천여 원을 더 들여서 층수를 상향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서 49층을 선택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0층 이상 초고층보다 공사비나 규제 부담이 덜하면서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4월 28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건 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 우성 4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 35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최고 49층 1089 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높이 기준이 완화된 영향입니다. 잠실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 잠실 장미가 최고 69층 대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대로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합니다. 신속한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들이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분담금 증가 등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1, 2, 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2024년 11월 22일 송파구청에 최고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도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29년째 대치동의 상징인 음마 아파트도 49층 5,962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4월 17일 강남구는 음마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최고 35층 5,778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번에 역세권 주변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제도를 활용해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상향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 우성 1차 조합은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변경안을 올 초 서울시에 접수했습니다. 변경안은 2024년 10월과 11월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대치 우성 1차와 쌍용 2차 두 단지를 합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최고 49층 1332가구 규모로 대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채공 착공한 상봉터미널 인근 재개발 사업인 상봉 9구역에는 49층 999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 밖에 용두 1-2지구 두상복합 재개발, 물레동 4가 재개발, 노량진 고시촌 노량진 1구역도 33층에서 49층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나란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진행한 목동 8단지, 12단지, 13단지 가운데 8단지와 13단지도 49층을 택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목동 14단지도 49층 5,123가구로 확정했습니다.
목동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1단지, 2단지, 3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공개돼 주민공랑을 거쳤는데 현재 총 5,110가구에서 재건축 후 최고 49층 총 12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마포 성산시형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추진하는 것은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층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건축 건물로 분류돼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망층, 방지대책,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초건축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만큼 분양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도 40여 개의 인허가 절차상 복잡한 심의 과정이 적용됩니다. 재난관리특별법이 적용되고 엄격한 방제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소방시설 규모도 대폭 확대되어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공사비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공사 난이도 증가와 기술적 요구사항이 높아 공사비도 올라갑니다. 지진과 풍압에 강한 특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초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 각종 자재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준초고층으로 분류되는 40층대와 비교해 50층 이상은 평균 10%가량 공사비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9층의 경우 제곱미터당 평균 공사비는 300만원, 50층 이상은 제곱미터당 350에서 38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그만큼 분담금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49층은 준초고층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완화됩니다. 피난계단 넓이 확대로 피난안전구역을 대체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준초고층의 경우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 지점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초고층 건물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층 건물은 20층 부근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5층에 최소 1개 피난안전구역이 필요하고 60층 건물은 30층과 60층 부근에 각각 1개 피난안전구역이 필요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그냥 일반층이 아닙니다. 방화문이 있어 불길을 차단해야 하고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연기 유입을 방지하고 넓은 공간에서 다수가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초고층 재건축에서 49층과 50층 사이는 단 한 층이지만 규제와 비용 측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높은 단지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지만 입지가 애매하거나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을 경우 초고층 단지는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49층을 택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성수전략구역 제2구역 재개발조합은 정비총회를 열고 최고 층수를 65층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1087명 중 76.5%가 초고층을 지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강남을 넘어 인기 단지로 성수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49층과 65층 건립안 추진에 따른 사업 기간과 비용 변동 등을 공개했습니다.
초고층은 준초고층과 비교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6개월, 소방성능 위주 1, 2차 심의 5개월, 사전 재난 영향평가 7개월 등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에서는 준초고층은 60개월, 초고층은 70개월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1계층을 늘리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10계층을 추가하면 100일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초고층은 구조 보강, 특수공법 및 장비 사용, 안전관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12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이주의 대출이자 1,200억 원, 사업비 대출이자 1,800억 원이 증가해 금융비용이 2조 6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평당 공사비는 1,07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최소 3천억 원을 더 내도 65층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최대 높이 250m 초고층으로 건립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며 가구당 최소 10억 원 이상의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어 일반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잠실 우성 4차는 2024년부터 32층에서 49층으로 층수 상향을 추진했지만 2025년 4월 8일 투표 결과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잠실 우사 4차 재건축 조합은 2024년 7월 시공사로 DLENC를 선정했고 시공사는 32층 설계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은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설계 변경 시 높아지는 분담금과 사업지연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은 다가오는 8월 총회 전까지 49층 혁신안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포주공 6단지 7단지 조합도 지난해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기존 아닌 35층을 선호해 원안대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반포주공 1, 2, 4 주구 재건축도 49층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였지만 조합원 반대로 기존 35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한강 조망권 영향이 크지 않는 단지들은 초고층 메리트가 적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